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적 친명 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한 당내 강경파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1차 대전은 추미애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즉 3차 대전인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아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의 한 명이라는 김영진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항상 정당에는 좀 쓴소리를 하는 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진 의원이 항상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꼭 쓴소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 방향으로만 가면 또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또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숨을 고르자 이런 것이고 특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부르는 문제는 부르는 건 좋죠. 언제든지 성역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재판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나오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또 효율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와 협의 없이 법사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 국회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검찰 개혁 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뭐 윤석열 오빠라든가 또 나경원 의원의 초선 의원이 뭐 알아라고 하면서 이 법사위 자체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위가 떨어지다 보면 정작 검찰 개혁에 관심보다는 그런 논란거리에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른바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보셨는데 김영진 의원이 이른바 추나 대전이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이 갈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이 둘과의 어떤 관계 갈등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추나 대전은 3차 대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선 1, 2차 결과를 생각해보면 결국 다 좋지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추나 대전의 결과였죠. 첫 번째.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을 뭐 체급을 더 키워주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야말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스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도 그렇지만 저는 김영진 의원의 그 말씀 무겁게 들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아무리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강경파 일색으로 나가는 거에서 우려를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법여권에서 지금 190석 가까운 그런 거대 여당에서 저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참 김영진 의원이 하나였나?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침묵하는 다수가 아마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대변했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자동차는 달리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기 잘하지만 또 브레이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글쎄요. 대법원장 청문회? 이건 참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고요.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어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그 동렬에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화된 상황이 맞나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그런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브레이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연일 격려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처리하면서 원내 지도부라든지 당 지도부 패싱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어떤 당 지도부의 어떤 불편해하는 기색도 좀 엿보였었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막지 못하는 추미애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와서는 저렇게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관을 부르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대한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법사위가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원에서 좀 응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실제 이제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도 저는 좀 최근에는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대법원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 중요하고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비판에서 멀어져가는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만큼 재판의 독립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라고 보고 법원도 좀 법원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그 개혁에서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개혁에 동참하면서 사법부도 양보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양보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정청래 대표의 격려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또 하겠다는 거죠. 예.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뭐 법원 행정처장을 대신 불러서 예. 거기서 국감이든지 뭐 아니면 뭐 청문회든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다 해명을 했고요. 근데 이와 같이 하고 대법원장을 괴롭히면서 사법부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 대한 판결에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런 선거법 재판이라든지 또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뭐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비판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 비판이어야 되고 법리적 비판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와 같이 뭐 청문회에 부른다, 국감에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이 왜 이러는가? 자기 정치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지금 뭐 내년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내 경선에서 영향력이 많은 강경파들에게 지금 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당내 한 사람으로서 당대표도 모르고 원내대표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은 결국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내 민주당의 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말까지 나왔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 명단에서 제외를 하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이 뭐라고라는 말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 보도에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또 출석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 중인데 만약에 맞다면 바뀐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맞다면 뭐 예.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김현지 비서관이 실은 공격의 많은 대상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부 시절 전쟁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공격 대상에서 비판에서 빠지기 위해서 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고 이런 측면에서 출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흠집 내는 거에만 열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어서 방어적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김현지 비서관이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면서도 인사나 어떤 재정의 예산에 있어서 전횡이라든가 이런 거 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굳이 뒤에 있을 필요가 있냐 오히려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기류가 좀 깔리지 않았나 싶고요. 예. 실제 비서관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 정치적으로 공격을 뭐 의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무리 없이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뭐 출석한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는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앞서서 야당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비서관 말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답할 테니까 좀 이해해달라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서 뭔가 김현지 비서관이 다시 나온다는 기류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뭐 총무비서관 과거에 계속해서 비서실장 출석할 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비서관들. 다 나와서 배석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권에서 출석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만사현통, 그림자 실세 이런 걸 더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다고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햇빛입니다. 공개해서 만약에 야권이든 여권이든 뭐 거기 의원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좀 자꾸 숨기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산 가운데는 뭐 또 밝히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밝힐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좀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확실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인사 라인을 제치고 인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했던 그런 그림자 실세라고 하니까 과연 그런 의혹이 맞는 건지 정정당당하게 답변해서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면 더 이상 무슨 뭐 만사현통이니 뭐 그림자 실세니 그런 얘기는 들어가는 거겠죠. 당당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밝은 곳에 나와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그림자 실세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재판의 독립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채 마치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또 행정부라든가 국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사건이 굉장히 적체가 돼서 고등법원 상고부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대법관 증언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대법관을 그냥 임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평소에 재판을 했던 법관들이 대법관은 되는 거니까 법관 증언 자체만으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특권들을 더 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도 좀 잘못됐고요. 특히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파기환송이라든가 파기 재판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도 법원이 숙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는데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심을 가지고 부정투표라고 얘기하면 그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고치지 않고 검찰만 개혁한다. 저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강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에서 강제로 종결을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은 뚜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건 자꾸 필리버스터라고 하지 말고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무제한 토론은 종결시킬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는 결국 법안을 무산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법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분의 3의 통일로서 그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게 내용이 참
많은 사람이 검찰청 폐지 이 법안에 대해서 검찰 없애려는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결국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은 그 여당의 자세라고 할 것인데 지금 이걸 검찰청을 폐지하면 법안을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지금 바꿔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윤호중 행정안보 장관도 좀 답변할 때 70개인가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법을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자 집이 조금 낡았고 약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수리할까 논의하는 도중에 다 부셔버리고 일단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다음에 논의하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렇게 해버린 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지난번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동의해주고 그다음에 특검 연장하지 않게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 다 지금 그 과정을 보면 뭐 원내대표 그 정청래 대표도 알았고 대통령실도 알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자꾸 쓸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도 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때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다. 여당이 너무 힘자랑만 하지 말고 그와 조금 자신들도 양보하더라도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촉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배경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 명패 넣고 투표지를 넣기 때문에 그 수가 좀 맞아야 되는 건데 투표지가 하나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진 건 없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어차피 투표지 하나로 결과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이유로 들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때 투표지를 투표지에 넣고 명패를 옆에 넣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명패수가 하나 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추정컨대 이 명패를 모 국회의원이 넣지 않지 않았을까. 안 넣으셨거나 뭐 잘못 넣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추정이 조금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왜 하나가 더 부족하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투표 결과가 182대 93으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한 표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를 떠나서 뭐 표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재표결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표결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투표지만 넣으면 안 되고요. 명패도 꼭 넣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이제 시작되면 정부조직법은 그 정부의 가치, 철학 이걸 반영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하는 것이 맞는데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좀 다시 되새겨봐야 될 부분은 특검이 지금 내란 관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들이 수사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면 국회 측에 요청하고 그래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조금 조급하게 여야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협의 파기가 또 오늘과 같은 정부조직법 과정에 있어서 패스트트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야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 협치라든가 협상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제 우원식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이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공개 충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법 파괴 현장이라면서 사회를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제한 토론 같은 거는 그야말로 뭐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24시간이니까 24시간 내내 이제 의장에 앉아 있기 어려우니까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또 사회를 보거든요. 근데 뭐 사회 보는 거야 큰 문제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안 자체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검찰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니까 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그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참 어려울 겁니다, 사회가. 뭐 또 다른 분도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 부의장도 있으니까 이하경 부의장이신가요?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뭐 그건 큰 문제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